자, 이제 오늘은 근막경선 해부학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이 책이죠. 토마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저서를 한 근막경선 해부학 자세 분석 및 치료. 이 책을 토대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트레이너분이거나 이제 좀 운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권해드립니다. 근막경선이라는 게 결국에 하나의 근육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의 연결성을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을 보거나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 책을 되게 옛날에 봤는데 지금도 계속 꺼내서 다시 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막경선 해부학이 어떤 거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근막경선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아나토미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기찻길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기찻길이 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근육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어떤 주행 경로를 갖고 있는지, 그게 꼭 밑에서 위로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주행 경로를 이해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내가 가슴 운동해야지 하면서 가슴 운동하고 등 운동해야지 등 운동하고 이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근막경선 해부학을 공부하고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님이 아프세요. 운동을 할 때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허리의 문제로 처음에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나서는 이게 단순하게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발에서부터 머리까지의 문제 중에 하나 때문에 허리가 아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그 추론을 토대로 회원님한테 특정한 테크닉들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사라지거나 하는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운동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강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막경선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이 해부학 그림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 그린 건데, 이 해부학 그림에 선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라색 선도 있고 녹색 선도 있고 노란색 선도 있고 주황색 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이 근막경선 해부학, 그러니까 토마스 마이어가 주장을 하는 경선의 라인을 통합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무슨 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이 트랙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을 보면 2호선, 1호선, 3호선, 4호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호선들이 연결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도 결국에 근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그러면은 이 근막경선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표면 후방선 1호선, 표면 전방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이런 식으로 이제 7호선까지 있다. 그러니까 근막경선을 토마스 마이어가 주장하는 거는 7호선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거 말고 더 많은 가상의 주행선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느낀 게 MAT라는 테크닉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최근 올렸던 MMT 영상, 그러니까 도수근력검사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MMT라는 게 결국에 예를 들어서 복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면 복부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근육의 과활성화가 복부의 힘을 뺏어간다, 이런 개념을 설명드렸죠. 반대로 이 복부의 힘이 허리의 힘이 너무 과해지면 복부의 힘의 텐션을 허리의 힘이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근막경선적인 토대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경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제 경선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제 근막이 무엇이냐, 조금 간단하게 근막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근막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조금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근육이 있으면 근육 자체를 싸고 있는 막이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했죠. 장기 같은 경우에도 장기가 그냥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장기도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뼈도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골막, 장기막, 근막, 모든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막에 쌓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막이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막들은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막경선이라는 것은 그 막들 중에 근육에 해당하는 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토마스 마이어의 가설이에요. 가설. 여기 보면 얘도 이제 가설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뭐 특정 근육의 맨 안쪽과 바깥쪽 두 지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뭐 근육의 이제 단순한 기능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근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팔을 구부리는 컬 동작이 이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부터 손바닥, 전완, 이두, 어깨 뭐 이게 반대로 이어져서 반대 승모근, 어깨, 팔 여기까지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고 하나의 가설로 시작을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테크닉적으로 회원님들한테 접목을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설보다는 확신에 조금 더 가까워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그렇고 오셨을 때 이제 이런 특정한 테크닉을 했을 때 바로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좋아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깨 올릴 때 통증이 있던 사람이 어깨가 바로 없어져. 이런 테크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설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맥락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죠. 지금도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디빌딩만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근육 하나, 이두다. 그러면 이두만 봐요. 근막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당연히 이두, 전완근, 삼각근 뭐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의 체계를 파악하면 이렇게 하나의 근육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공부하다 보면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이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막의 체계라는 게 뭐냐, 토마스 마이어는 이제 해부한 모델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대퇴이두의 장두와 단두, 그러니까 햄스트링 중에서도 바깥에 해당하는 거죠. 그 바깥에 해당하는 게 비골을 지나서 장비골근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장비골근이 발바닥으로 들어가서 메타타잘 5번 새끼발가락 쪽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옛날에 공부했죠. 그게 이제 정경골근하고 연결이 돼서 장경인대랑 대퇴근막장근까지 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해부해 보면 이게 하나의 띠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햄스트링 따로, 비골근 따로가 아니라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햄스트링 바깥에 있는 대퇴이두랑 단두는 비골하고 완전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비골은 발로 이렇게 봤을 때 일로 들어간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발바닥을 타고 이렇게 발바닥을 타고 정경골근으로 다시 띠의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경골근이 옆으로 와서 장경인대랑 대퇴근막장근까지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게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근육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과연 근막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막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거의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햄스트링이 너무 강해지면 비골근의 텐션을 뺏어갈 수 있다. 비골근의 텐션이 뺏어지면 정경골근이 과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가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골의 텐션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정경골근을 억제했을 때 비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100% 모두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형태의 테크닉들을 우리가 구사했을 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비골이 문제가 있으니까 비골만 풀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마이어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근막적인 체계로 우리 몸이 대부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왜 근막의 체계를 보냐, 그러니까 이런 형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을 보면 근막의 체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은 발표를 하신 분이 장클로드 갬베토라고 하는 외과 의사였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 근막, 살아있는 근막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근막이 어떤 형태인지 보여요. 근데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요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다발끼리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지금 건조한 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렸잖아. 지금 이 시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말린 거예요.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러면은 근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 내부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미줄처럼 있는데 이게 실제 근막을 보면은 수분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거미줄이 아니라 물기가 가득한 거미줄입니다. 그게 근섬유 섬유끼리 연결이 돼 있고, 이게 그냥 근육 하나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근육이 있죠. 상완 요골근도 있고 플렉서들도 있고 익스텐서들도 있는데 얘네들 근육들끼리도 이렇게 근막처럼
거미줄처럼 연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근육들,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근육들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근막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가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람의 대상을 놓고 이 사람의 체형이 왜 이렇게 불균형을 만드는지를 이런 연결성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직근하고 외복사근하고 전거근도 해부를 해보면 통이에요. 그냥 이렇게 복사근 가로로 나오는 게 반대쪽 전거근하고 그냥 연결돼 있어. 실제 해부해보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사근이 반대쪽 전거근하고 X자로 교차하는 형태로 연결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복사근 운동만 따로 한다. 우리가 보디빌딩 개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복사근만 될 수가 없는 게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트렁크 로테이션 하는 애들이 반대작용을 같이 해준다. 그래서 이런 체형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도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특정 근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연결성 있는 근육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체형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한쪽으로 꺾일 수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해답에 가까운 근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형 불균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체형이 불균형한 것도 단순하게 하나의 근육으로 볼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 아나토미 트레인적인 관점, 그러니까 근막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체형을 정상화시킨다라는 것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은 이렇게 다 슬링화돼 있다. 모든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개념 자체는 뭐 미국, 영국, 유럽 뭐 다양한 국가에서 대체요법을 연구하던,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사분들도 있고 이런 대체요법을 전통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요가, 마사지사, 무용수들, 내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 주행 경로를 아나토미 트레인에서는 이렇게 되게 보기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연결성 자체를 이렇게 발바닥에 있는 근육부터 종아리, 햄스트링, 청결인대 지나서 기립근하고 연결이 되고 이 기립근이 목에 있는 근육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막까지 다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걷는 거라든지 무용을 하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에서 어떤 근막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떻게 늘어나주고 반대쪽은 어떻게 또 수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특히 보행에서 되게 중요한 게 광배근과 엉덩이와의 관계예요. 이 광배근과 엉덩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보행 자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광배근과 반대쪽 엉덩이, 대둔근은 연결이 돼 있다. 이 연결성이 끊겨 있는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광배근하고 반대쪽 엉덩이 근육이 원활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이 끊겨 있는 사람들은 허리에서 굉장히 이상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근막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아나토미 트레인의 1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마스 마이어가 얘기하는 1호선은 표면 후방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 후방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몸의 가장 겉에 있는 근육 중에 뒤를 그대로 담당하는 근육. 그래서 이 표면 후방선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